어쨌든 국민 통합을 위한 우리 윤통의 결정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 MB님 그래요.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데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뭘 먹을 건데요? 저기 뭐요? 자세한 건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 이 양반은 또 맨날 이러네. 참. 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CBS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죠. 배추 한판. 자,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예. 네, 2부에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 자주 뵈야 되는데. 네. 매주 만나야 돼요.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매일 안 하는 여론도 있고. 맞습니다. 예. 아예 뭐 24시간 하는 여론도 있고. 예. 여론조사 전문가 나오시네. 그러니까요. 24시간. 데이트는 제약이 나름이니까요. 두 분의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지 말랬잖아요. 결과가 100%야. 아니 배추 한판 승부의 또 그럼요. 하반기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즘 뭐 김장연대 그러는데 사실 제가 배추도사니까 예. 제 주가가 완전 한정없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그런가요? 배추값이요. 예.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배추 워낙 당도도 높고 좋죠. 그럼요. 이게 지금 강원도 배추가 좋거든요. 예. 예. 김장현덕의 배추에 올라가고 있다.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계속 데이터 이야기로 시작할 텐데. 예. 자, 오늘 여론조사 데이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인데요.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과 19일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예. 조사를 했습니다. 긍정평가 44.5%.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실에 피자 여러 판 돌렸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경산 거의 좋은 얘기인가요? 지금 대통령실은 그렇겠죠. 예. 그래서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사인데 긍정 평가가 44.5%.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발표된 지지율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정 평가는 54.1%. 네. 부정 평가도 거의 50% 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 대체적으로 고르게 올라갔어요. 응답자들 사이에서. 이게 특정 응답자만 아니라 그래서 이른바 저는 이게 단대 효과다. 단대 전략이다. 단대요. 뭡니까? 뭐 소대 중대 아니고 단대가 뭐냐면 단호한 대응.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다른 거 없어요. 단호한 대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예산안도 단호한 대응. 그리고 문재인 정권 수사도 단호한 대응. 통계청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예. 한 군데만 단호한 대응이 아닌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한판 승부. 한번 CBS요. CBS. 그런가요? 이해를 잘 싸늘하네요. 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 단대 효과가 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이 48.56%거든요. 예. 그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요구했던 나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 그게 지금 일단은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단대 효과고 또 하나는 소통의 변경. 이건 제가 안 줄입니다. 예. 줄이면 큰일 날 거예요. 소통의 변경? 네, 소통의 변경은 안 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건 뭐냐?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정적인 심지어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건 아니야. 이런 반응이 대구 경북 또 60대 또 주부층에서도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해소되면서 이른바 소통 변경하면서 소통 방식을 이 도 스태핑이 도 드리블이 아니라 도 트러블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고 있는 예. 국정과제 점검회의나 국가경제자문회의 등의 소통 방식이 일단 보수층은 결집시키고 있다. 거의 뭐 그냥 틈새 없이 결집해 가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봐야겠죠. 자, 김성현 소장님 약간 왼쪽으로 좀 가주시고. 예. 자, 그래서 우리 해석을 우리 배정찬 소장님 해주셨으니까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종찬 또 없을 테죠. 맞습니다. 단호하게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광판 안 봅니다. 저는 국민만 보고 갑니다. 예?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 쿨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김성애 소장님은 반대하시는 것 같아. 어? 아니 뭐 참.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서 국정 운영이 안정되면 뭐 모든 국민이 좋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표정이 그러냐고요. 있잖아요. 괜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저거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니 소장님은 그쪽에 앉았어요 또. 네. 우리 편 아닙니까? 왜 자꾸 시비를 거세요? 진행하세요. 네. 근데 특징적인 게 이제 진보 성향에서 긍정평가 무려 10.5%. 예. 그리고 또 진보 지지층의 지지율을 얻은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우선 이제 이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10.5%가 올랐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나 올라가 진보 지지층에서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원래 지난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내린 진보층이 11.4%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 그렇죠. 워낙 낮은 비율에서 이제 10명 중 2명이 된 거죠. 21.9%. 그러니까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이라 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하나 이유는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가 뭐 이념 대결보다는 경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무슨 민생경제 자문회의,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일단 국민들이 듣기에는 뭔가 개혁한다, 경제 쪽에 대해서 신경 쓴다. 이러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권 초반인데 네. 그 44.5%는 좀 수치를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모든 게 마음먹기 다였어. 그 대구로 그 이사한 박통입니다. 저는 임기 첫해 그 60%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문통도 계시는데요. 네. 문통님은 어떠셨나요? 예, 문통이고요. 저는 뭐 저태지율 73%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출마할까요? 아니 우리 선배님 뭐 다시 출마한다 그래요? 아니 말 같지도 않니요. 그래서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이라도 거슬리네. 참. 요즘 근데 그 통계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많이 그 불편한 내색을 하고 누구한테 있습니다. 질문하는 겁니까? 예, 대통령 윤석열 접니까? 대통령 예. 예. 통계 조작됐다고 지금 감선이 아니, 이거 의혹을 진짜- 제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전 정부에 대한 너무 정치적인 조사 아니, 아니냐?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아니 그 배종찬 소장을 갖다 놓으세요 거기다가 통과를 할 때. 배추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배추 한 판인데 네. 두 판으로 늘려요 그거. 알겠습니다. 이건 뭐 꼭 말씀하셔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주변에서도 제가 통계청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격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지율 얘기해봤고 예. 자 이어서 최근 논란했던 YTN 돌발 영상 논란이 있습니다. 예. 지지율 상승에 힘을 받아서인지 지난 15일이죠.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 회의까지 했었는데 이 리허설 영상을 YTN 돌발 영상 팀이 그 리허설 영상과 또 본 영상 비교 영상을 좀 만들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발끈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입장이 또 어떠신지요? 아니 MBC에 이어가지고 이번엔 YTN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Y. 저도 그 닉네임이 Y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감 있게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저 원래 리허설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임 있는 사람들 돌방 영상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는 애티튜드를 좀 show yourself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영어까지 써야겠습니까? 참. 근데 그 일각에서는 그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그 오히려 그 다시 그 MBC의 그 논란 영상 시즌 2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는. 참. 아니 우리 앵커님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참. 말씀이십니다. 소장님 이런 분들 말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여기는 다 왜 이럽니까? 그거. 예, 그 국민과의 대화 경험 많으신 분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정말 국민과의 대화 많이 해봤는데요. 세상에 질문과 답이 또 정해져 있고 처음 봤어요. 이게 짜고치는 뭐 연극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소장님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몰라요. 그게 없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YTN 또 비행기 못 탄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님, 자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싹 다 그냥 민항기로 오세요. 내가 참지 않으려니까 조용하게 그냥 가겠습니다. 아 참. 아 그게 또 비행기 논란 있을 수 있겠다. 아 근데 CBS는 독대를 해야겠는데. 아 얘기가 재밌더라고. 아유, CBS는 뭐 3시간 독대죠. 난 CBS 좋아해. 네네. 박재홍 아니, 사랑해요. CBS에서 좀 우리 박재영. 네네. 아 진짜 막내 아들 같아.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또 국민들 앞에서 이분이 또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데 국민들 앞에서니까 굉장히 긴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허설 비슷한 영상에서도 긴장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그것도 연습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예. 장관님. 예, 한 장관입니다. 예. 그날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저도 참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짜고 친다고 하셨는데 문 전 대통령께서는 뭘 거시겠습니까? 아니 왜 그래요 저한테? 아니, 뭘 거시냐 제가 물었습니다. 뭐 좀 거시죠? 아니 우리 부인 이 친구 왜 이래요? 아니 원래 한 장관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원래 저돌적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자,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봤는데 자, 근데 배종찬 이게, 소장님.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네. 대통령도 지나치게 언론사와의 충돌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지지율도 오늘 소개드린 대로 이제 44.5%로 40%대 중반까지 올라갔지만 예. 결국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음. 더 이상 보수성 결집이 추가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중도층 또 이 블루 칼라 또 화이트 칼라 또 지지층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언론과 어떤 소통을 하느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하겠다. 100명 정도 패널을 이렇게 뽑아서 그러면서 지금 돌발 영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발 영상을 결국 내리지 않았습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돌발 영상 못 올리면 돌손 영상이나 돌잔치 영상이라도 올리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진용 교수님은 화를 내시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 방식의 변경을 도스태핑을 안 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중간에는 언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언론과 어떻게 이번에는 단호한 대응이 아니라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뭐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YTN은 민영화를 앞두고 얼차려 한번 주는 거 아닙니까? 민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큰일도 아니고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뭐 법적 대응에 무슨 악의적 편집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YTN 정도까지는 확실히 기강을 잡고 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진 작가님은 관련 논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자꾸 벌이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민과의 대화가 처음 하니까 지금 호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공격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국민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언론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연금 개혁 같은 것 또는 이번에 의료보험 같은 경우 사실 하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아마 대통령 답변하기 힘드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질문이 나와야 이제 진정한 소통이고 그걸 예. 대신하는 게 언론인데 예. 뭐 100명 패널 뽑아가지고 뭐 대충 뭐 리허설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사실은 이렇게 약간 퍼퓰리즘 비슷하게 가는 거죠. 약간 쉽게 말하면 진짜 건드려야 될 언급은 안 하고 진짜 얘기돼야 될 부분들은 생략을 해버리고 여기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걸 소통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언론과 싸우는 것 자체 그 좀 불필요하다고 봐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에 한 과격한 발언, 과민한 대응에 대해서 논평이 나왔는데, 자 이재명 대표님 요즘 말씀 너무 적으세요. 말씀 입장 해주셔. 이 대표님?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추운 겨울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이 춥기가 근데 너무 매워요. 응? YTN에게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데 날림의 시즌도 아니냐 이런 얘기였고요. 얘도 날리고 쟤도 날리고 또 이 친구도 날리면은 뭐 종이 비행기입니까 언론이? 아무도 안 오네요. 야, 이거 지금 이봐도 언론 감탄을 하고 사람이죠. 있어요. 네. 아, A가 없네. A가. 그건 제 거예요. 네. 예의를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이재명 대표는 독보적이세요. 예. 들으면서 깜짝 놀라네. 진짜. 지금 깜짝 놀라네요. 그러니까 네. 방금 전에도 이제 분석을 해드렸지만 예.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마냥 한정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언론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5년은 갈 수 없는 거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반 추가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언론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국민들 중도층의 지지 또 화이트 칼라 또 블루 칼라는 별로 지금 노동 문제도 있고 대통령의 지지로 돌아서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어 스태핑을 안 한다 그러면 소통 방식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예. 언론과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겠느냐. 정이 이제 뭐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팩트 체크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 정부에. 그래서 갈등을 빚기보다는 이게 사실입니다라고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언론과의 관계를 굉장히 단호한 대응이 아니라 단대가 아니라 유연한 대응을 했던 것.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60%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뭐 언론중재위원회도 불편해서 그냥 경찰에 바로바로 고발장 내는 대통령실이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좋게 할 가능성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는데 자기 말을 듣는 언론사하고는 그렇게 하겠죠. 기대를 예. 하는 거죠. 예.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대통령실 어떤 방향이든 국민과 소통 강화하려고 하는데, 네. 자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신년 기자회견 하시라. 그래서 직접 좀 대화해서 아젠다를 또 야당이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줬는 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 잠깐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그분들 원래 저 반대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 얘기가 두려웠죠. 아닙니다. 그분도 사실은 대표님이 이재명 다음을 회복하라고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기 이게 때문에 이재명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대표님. 이게 이재명 다음 아닌가요? 그 77.7%로 당선됐는데 예. 30% 얘기만 들어요? 이게 편파죠. 알겠습니다. 다 했죠? 아니 대표님 궁금한 게 예. 쓴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미워요? 이상민이라고 개인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터 이승민. 크리에이터도 문제고 예, 알겠습니다. 장관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 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민 의원 얘기한 줄 알고. 의원 그죠? 얘기한 거예요. 이상민 그죠? 의원님. 예. 의원 얘기한 거. 중의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게 위트죠, 위트. 야, 이거 완전 야 대단합니다. 이재명 대단합니다. 킹입니다. 예, 예. 타 방송에서 저희 코너를 네. 흉내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표절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이제 오늘 오전 발표된 조사를 보면 쿠키뉴스가 예. 한길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17일과 19일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적합도 1위입니다. 35.8%. 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반면 나경원 전 의원이 22.3%로 1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조사?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때리면 때릴수록 지금 지지가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응답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역선택이다,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좋아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원들은 뭐 싫어한다 이게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주장인데 예. 이 조사에서 35.8%거든요. 예. 최근에 다른 조사보다도 더 높은 지지가 나왔고 나경원 전 의원이 11.6%니까 거의 2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 안 할 거야. 유승민 전 의원 자꾸 뭐 꼴대 이야기만 하고 말이야.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가장 높은데 22.3%. 그 다음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아하. 16.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위군요. 그렇습니다. 16.1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결선 투표까지 만들었고 당원 100%도 거의 확실시 지금 23일 날 전국위원회를 통과될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결선에 올라갈 텐데 결선에 누구랑 같이 올라가느냐?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냐? 아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나경원 전 의원하고 올라가더라도 해볼 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윤심의 항배가 어디 있냐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희 이제 CBS 논설위원회에서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윤심은 권영세 장관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세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진 작가님. 좀 더 가봐야죠. 좀 더 가봐야 돼. 아직까지 아직은 모른다. 모릅니다. 김 소장님은 유승민 의원과 특히 안철수 의원을 꺾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갈 거라서 지금 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근데 김기현 장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양새가 딱 듣기에 꺾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을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국민의힘도 애시당초 대통령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고요. 대통령님 이러한 정치권의
남맥상 어떻게 판단하세요? 누구에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마음이 대통령님? 어디가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대화를 더 해보고 저 관저로부터 모시지 않습니까? 기다려 보시죠. 아니 왜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대통령님 궁금한 게요. 예. 대화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뭐 좀 음주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다 보면은 또 뭐 툴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이것저것 하는 왜 그러십니까? 김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 아유,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우신데 대구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분도 계속 대구에 가시지만 계속해서 중앙 정치권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 뉴스에 계속 등장하시는 홍 시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당대표는 윤 정권과 같이 옥새를 각오할 사람이 돼야죠. 이미지 정치에 젖어버려가지고 아무런 내용 없이 겉멋에 취해 살고 자기 대선 노리고 소신 없이 왔다 갔다 갈 때처럼 눈치 보고 배신 밥 먹듯이 하고 당이나 나라보다는 개인 욕심 이런 사람 되면 총선 치르기 전에 이제 또다시 박근혜 정권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아, 네, 시장님이 이래 보고 있어요. 등판하셔야겠는데요. 당 말씀을 왜 상황이. 그래요? 잠깐 끊지 마요. 알겠습니다. 그래 보고 있다. 예. 라고 대구에서 전합니다. 그 당대표도 사실 하셨었고 그 탄핵 이후에 당도 수습하시고 하셨었는데 지금 그럼 당을 가장 잘 수습할 분들이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제일 떠오르세요, 시장님? 그거는 내가 이제 밝히기가 아직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실명을 밝히라는 겁니까? 예, 실명, 실명. 그래 뉴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 뉴스를 먹고 살았어요. 그거는 어렵고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안철수 대표님, 갑자기 나오셨어요. 안철수 의원님. 혹시 자기 대선 노리고 자기 정치할 사람 저 말씀하는 거 맞습니까? 이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입니다. 저 맨날 저 사람은 우리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째째하게 저렇게 삐져가지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꼬리 잡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아이 말꼬리를 참 저희 꼭 이정희. 홍 시장님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단일화하면서 당선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으로 연대 보증인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위치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 시장님? 연대 보증보다 인자 같은 식구들 최대 주주들이 중요한 거죠. 예. 연대는 다 같이 했죠.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분들은 다 서울대 출신 아니면 연대 출신도 아니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방자하다. 이야기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의 예. 역할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소장님은? 글쎄 이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당 대표 출마하게 되면 일단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친윤 조직의 지지를 친윤 당원의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데- 지금 윤핵관들이 안철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설도 도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도 물론 대통령의 마음 윤심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김기현 또 장제원 의원 연대설도 나오고 있어서 또 연대네요. 연대설도 나오고 있어서 안철수 의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참 쉽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자, 특사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8일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특사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가석방 불원서도 부인을 통해서 냈거든요. 가석방 안 하겠다. 예. 이명박 가석방 사면 덜러리 서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면은 검토되고 있는데 복권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정치 활동 하지 마라. 이른바 가석방. 김경수 포비아 이 공포증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예. 지금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현 정부의 그 방향들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한명숙 전 총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균형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균형보다는 오히려 지지층들 또 보수층 결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지는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소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아무나 받나.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그저께 제 생일이었습니다. 여기 다 축하 안 했죠, 다. 케이크를 우리 윤통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단 거 안 줬는데 꿀떡꿀떡 넘어갔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야 듣고인들 봤네. 선물 좀 보내요, 좀. 어쨌든 국민 통합을 위한 우리 윤통의 결정 예. 대단히 감사하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요? 다스. 김원준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김원준 방송 나가고 있어요? 우리 MB님 그래요.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데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뭘 먹을 건데요? 저기 뭐요? 자세한 건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 이 양반은 또 맨날 이러네. 참.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타이거님이 센스 대박 겁나 시원하다. 이 코너 때문에 한판 승부 챙겨본다. 예. 박경선님은 코너 배추 한 판 특허 냅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주 해야 돼요. 예, 매주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김기환님도 찬사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한 판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